하루가 저물고 집으로 가는 길. 많은 것을 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은 꼭 그런 기분이 드는 지친 퇴근길. 이대로 들어가기엔 조금 아쉬우니까 한 정거장만 먼저 내려 우리 같이 걸어볼까요? 최유리와 함께 퇴근길 한 정거장. 퇴근길에 꼭 들르는 나만의 아지트가 있으신가요? 어떤 이들은 하루를 마무리한 카페를, 어떤 이들은 헬스장을, 또 어떤 분들은 영화관 같은 곳을 찾곤 하겠죠. 그리고 집 근처 좋은 빵집이 있는 행운을 얻으신 분들이라면 자연히 빵 냄새 흐르는 그곳으로 향하실 거예요. 저녁을 먹었는지 아닌지는 차치하고서 말이죠. 세상에 가까운 빵 냄새만큼 사람의 마음을 뒤흔드는 향이 있을까요? 특히 허기를 채우지 못했을 때나 지금 같은 퇴근길이라면 그 향기는 더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오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절없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손 한가득 빵을 사서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주변에서 그런 빵 냄새가 난다면 잠시 이야기를 멈추고 있을 테니 마음에 드는 빵을 사오셔도 좋습니다. 집에 가서 먹을 빵은 잘 고르셨나요? 가능하다면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 퇴근길 한 정거장으로 직접 고른 빵 사진을 올려주세요. 어떤 빵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궁금하니까 말이죠. 그런데 참, 빵이라는 말이 재밌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외국어 같지도 않은 것이 그렇다고 한국어 같지도 않은 오묘한 발음의 단어죠. 이 단어의 시작점을 찾아 오르다 보면 우리는 대서양의 시작점이자 유럽의 끝에 놓인 나라, 포르투갈로 향해야 해요. 왜냐하면 빵은 원래 포르투갈어니까 말이죠. 이상한 일이죠. 우리가 포르투갈어를 구태여 사용하다니 말이에요. 보통이라면 빵의 영어식 표기인 브레드 정도를 사용했을 것 같은데 빵만큼은 그러질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먼 옛날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세상 모든 선박들이 세계를 누비기 시작한 그때를 말이에요. 대륙으로는 사방이 막혀 있어 쉽게 밖으로 나가지 못했던 나라 포르투갈. 그들에게 허락된 길은 대서양의 드넓은 바다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르투갈 사람들은 누구보다 일찍 항해를 시작해야만 했죠. 고립되지 않기 위해서, 더 넓은 세상을 차지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 결과 포르투갈은 스페인, 영국과 함께 강력한 항해 기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기술을 이용해 인도를 가고 아프리카를 가고 또 아시아를 찾기도 했죠. 그렇게 그들은 머나먼 나라 일본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당시 일본은 지팡구라는 이름으로 은혜나라라는 칭호로 유명했습니다. 포르투갈인들은 그곳에 가서 은을 가져오고 싶었겠죠. 그래서 먼 항해를 떠나 그들은 마침내 일본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일본에서 이방인이었던 포르투갈 사람들. 그들은 말 한마디 통하지 않는 그곳에서 곤란한 일들을 많이 겪었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허기는 제일 큰 문제였겠죠. 그들이라고 우리와 뭐 달랐겠어요. 힘겨운 하루의 일정이나 긴 항해나 피곤하고 배고파지는 것은 비슷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일본인들을 향해 물어봤죠. 빵이 있냐고 말이에요. 그 말을 이해한 사람은 아마도 없었을 거예요. 그저 장난을 치는 것인가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답답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포르투갈 항해사들은 그림을 그리든 손가락으로 가리키든 먹을 것을 찾았을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일본인들은 저들이 말하는 빵이란 음식을 알 수 있었죠. 그때부터 일본에서 빵은 빵이라고 불렸어요. 그리고 그 말은 언젠가 우리가 그들의 지배를 받게 되었을 때 빵 하는 총소리와 함께 들어왔을 거예요. 슬프게도 말이죠. 사실 빵이라는 말을 쓰는 나라는 우리나 일본, 그리고 포르투갈만이 아니에요. 포르투갈어는 지금도 2억 6천만 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포르투갈어를 국어로 삼고 있는 나라가 7개나 있기 때문이죠. 그 나라들 모두 우리가 일본에게 당한 것처럼 포르투갈에게 침략을 당해 말을 잃고 침략자의 말을 배워야 했을 거예요. 말하자면 슬픈 역사의 단면이지만 빵이라는 말만 알고 있다면 적어도 7개 나라에서는 쉽게 좋은 냄새의 빵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니 지금의 우리에겐 도움이 되는 이야기일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런 말에 닮은 덕분에 포르투갈의 빵집 문턱을 넘는 것은 한국의 빵집 문턱을 넘는 것과 난이도가 비슷한데요. 주문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곳 빵집의 주인들은 자신들이 만드는 빵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김없이 빵을 진열대에 꺼내두는데요. 우리는 그저 손짓만 하면 된다고 해요. 먹고 싶은 빵을 하나씩 가리키면 그만이죠. 너무 버릇없어 보이면 어쩌냐고요?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포르투갈로 여행을 갈 일이 있다면 빵집에 들어가 이렇게 해보세요. 빵을 가리킬 땐 빵의 시선을, 개수를 말할 때에는 주인의 눈을 지그시 쳐다보며 손가락으로 숫자를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르투갈 사람들은 눈을 마주치지 않고 대화를 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기 때문인데요. 이 방법만 지키면 포르투갈 빵집 주인은 당신이 원하는 빵을 친절히 봉투에 담아줄 거예요. 언젠가 당신이 포르투갈의 어느 빵집에 서 있는 풍경을 상상해 볼까요? 거기서 당신은 무슨 빵을 고르게 될까요? 저는 아마도 이 문제의 답을 맞출 순 없겠지만 하나는 분명할 것 같아요. 당신의 빵 봉투에 크루아상 한두 개쯤은 담겨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사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예측일지도 모르죠. 유럽에서 가장 일반적인 빵 중에 하나가 크루아상이고 포르투갈의 어느 빵집에서도 크루아상을 팔지 않는 곳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혹시 크루아상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알고 계신가요? 여기에는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첫 번째 이야기는 전쟁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먼 옛날 오스만 제국과 오스트리아가 긴 싸움을 하던 중 오스만 제국은 지하 터널을 파서 공격을 할 작전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앞불싸, 아침 일찍 빵을 구워 팔기 위해 새벽에 일어난 제빵사에게 터널을 들키고 말았죠. 제빵사는 서둘러 군대에 이 사실을 알렸고 오스만 제국의 작전은 실패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오스트리아는 이 제빵사의 공을 기리기 위해 오스만 제국의 상징인 초승달 모양의 빵을 구워 팔 수 있는 특허를 내주었다고 해요. 그때부터 초승달을 닮은 크루아상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죠. 실제로 크루아상은
초승달을 뜻하는 프랑스어에서 가져온 말이니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이 이야기가 믿기지 않는다면 이번엔 두 번째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이번에도 전쟁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오스만 제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헝가리에서 적국의 상징인 초승달 모양의 빵을 만들고 그것을 씹어 먹으며 전의를 불태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도 오스만과 초승달은 변함없이 등장하죠. 이 이야기도 믿기지 않는다면 세 번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앞의 이야기에 비하면 다소 심심할지도 모르겠네요. 먼 옛날부터 오스트리아에서는 키펠이라는 빵을 먹었다고 합니다. 이 빵의 모양이 초승달 모양이었다고 하는데요. 파리에서 제과점을 연 오스트리아 출신의 제빵사가 이 빵을 개량해 만들었다는 거죠. 당시 파리에서는 볼 수도 없었고 맛도 좋았기 때문에 주변 빵집에서도 일제히 이 빵을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그 빵의 모양이 초승달을 닮았기에 파리에서는 크루아상이라 불리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기원이나 역사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빵 냄새는 이렇게나 좋고 퇴근길의 끝, 스위트홈이 저만치 가까워졌는데 말이에요. 이제 이야기는 그만할 테니 조금 빨리 걸어서 집으로 들어가세요.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남은 하루는 한없이 게으르고 향긋하게 푹 쉬세요. 그럼 다시 함께 걷는 그날까지 잘 지내요, 우리.